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강릉시의 해파랑길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산시가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2027년 트램 개통 계획을 밝혔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해수욕장과 함께 보령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대천해수욕장이 지난 15일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김상희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 백혜련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70명의 자문위원단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70명의 자문위원단도 함께 참석해 향후 2020 총선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성공에 매우 중요한 선거이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내년 총선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민주당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도록 할 것이며 정치 신인에게도 10%에서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성공에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민주당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정치 신인에게도 10 내지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새로운 100년의 평등의 시대이고 2020년 총선 승리가 여성 공천의 확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완벽하게 동의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고 촛불 시민혁명도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번 등 홀수를 여성으로 하는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하여 지난 지방선거 705명의 여성 정치인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종로구에서는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패티캐스쿨을 진행합니다. 서툰 당신에게 서당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종로구청과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가 함께했으며 문제 행동 교정이 필요한 반려견과 견주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지역 내 애견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패티캐스쿨은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5주간 운영됩니다. 패티캐스쿨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기초이론과 반려동물을 진단해 문제점을 교정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2021년 1월에 새로 건립됩니다. 성남시는 넓고 비좁은 분당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려고 지난해 10월 장안로 37번지에 있는 임대 건물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해당 청사 건물을 지난 4월에 철거했습니다. 분당동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쾌적한 청사 환경에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4일 옛 분당동 청사 부지에서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은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의 힘찬 공연을 시작으로 시삽식이 진행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분당동 행정복지센터는 109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458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민원실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면 2만 8천여 명 분당동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주민자치의 장이 되고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강북구청 4층 대강당에서는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2019 마음 건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근래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 누구나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9일 구청 강당에서 공황장애 증세와 치료법 등을 살펴보는 강북구민 마음건강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공황장애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하나로 숨이 차거나 극도의 두려움이 동반되고 심할 경우 죽음의 공포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뛰는 내 가슴, 혹시 나도 공황장애인가요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강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배지혜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이 강사로 나서 관객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배지혜 강사는 그동안 건강한 수면, 행복한 삶을 비롯해 스트레스와 불면증 바로 알기 등 현대인의 마음 건강과 연관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왔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안장애에 대해 살펴본 이날 강의는 참여자를 위한 현장 접수를 시작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 본교육,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강좌를 통해 신체의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성동구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를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2019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의 평균 폭염 일수는 8.6일이며 최근 10년간 평균 11.5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에 성동구는 5월부터 9월 말까지 약 4개월간 폭염 대책을 추진해 노숙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역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폭염 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한 폭염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해 폭염특보 및 예견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온열 질환 피해 감시 체계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성동구 관내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여름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거 어르신 및 만성 질환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1인 가구 500세대에 무더위 예방 물품을 지원합니다. 공사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도 추진하는데요. 공공일자리, 건축공사장에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해서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창문이 없는 반지하층,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여름을 보내야만 했던 취약계층에게 에어컨을 지급하며 저소득 주민에게는 각종 공과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과다 전력 사용으로 인해 정전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여름철 정전사고 대비 및 전력 공급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각종 폭발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더불어 총 248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폭염 단계별로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무더위 그늘막도 지난해에 대비해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그늘이 없는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서 햇빛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더욱 꼼꼼하고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이 사비 11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횡성 한우체험관이 설립 반년 만에 관람객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횡성 한우의 역사와 문화 테마가 살아있는 힐링 체험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열고 개관 6개월을 맞은 횡성 한우 체험관이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월 현재 11,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떡갈비 버거와 소시지 체험객은 2,000여 명에 달하는 등 활발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횡성군은 횡성한우 소가죽 장구 만들기 및 화각공예 체험장 운영 등을 신설해 관람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횡성한우를 테마로 한 힐링 체험 공간인 횡성한우 체험관은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며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해파랑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릉시는 이 사업을 통해 걷는 길이 지루하지 않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연계하고 해파랑길을 명품길 브랜드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강릉시 프로그램은 100년 관광을 준비한 강릉 해파랑길 유의 문화와 역사를 펼치다라는 제목이며 구간은 오독대기 전수관에서 솔바람 다리를 거쳐 사천 해변까지 가는 해파랑길 38구간과 39구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2억 2천만 원이며 해파랑길 걷기에 버스킹 공연과 커피 로스팅 체험, 전통시장과 월화거리 투어 등 지역의 문화 역사를 탐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3가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10차례에 걸쳐 1,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19일부터 대청호 500리길 생태 테마 투어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생태 테마 관광 육성 사업 10선에 선정된 이번 프로그램은 대청호 500리길을 우리나라 대표 생태 테마 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6월 19일부터 대청호 500리길 생태 테마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을 주제로 3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특히 제3코스는 1박 2일로 주말에 운영됩니다. 울산시가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1조 3천억을 투입해 2개 노선의 트램 개통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램이 도입되면 그동안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 추진 자체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차량 시스템은 노면 전차인 트램으로 하며 노선망은 4개 노선, 연장 48.25km이며 사업비는 1조 3,316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시는 교통수단 간 연계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개 노선을 1단계로 추진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우선 건설할 계획이며 10월 중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이어져 매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충청북도 일부 시군은 농업용수 부족을 겪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런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해 올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폭염 대응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여름철 가뭄에 대비해 민간군 분야별 대응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충북연구원 주관으로 지난주 민간군 간담회를 열고 2019 충북도 가뭄 대응 종합대책 분야별 임무와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가뭄 발생 시 농업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 기반시설을 정비합니다. 한밭 대비 용수 개발과 급수 저장조 청고 설치를 추진하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나섭니다. 낙후 지역은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천안 SB플라자 기능지구를 방문해서 기업과 관계기관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성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이 국무총리는 지난해 천안 시민들이 라돈 침대 사태 해결 과정에 협조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천안 SB플라자 관계자들에게는 입주한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 기업들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상승 효과를 내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방문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핵심 시설인 천안 SB플라자의 시설을 둘러보며 진행됐는데요. SB플라자의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입주기업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초 연구 성과의 기능지구 확산을 위해 건립된 천안 SB플라자가 천안 소재의 많은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천안 SB플라자는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 창업과 기업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위해 입주 공간과 공유 사무실, 비즈커넥트 센터 등을 갖추고 지난 4월 개관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5일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8일까지 65일간 대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요. 대천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만 3.5km에 달하며 유달리 더웠던 지난해 1,300만 명의 물놀이객이 물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음 달 19일부터 28일까지 세계적인 축제인 제22회 보령 머드 축제와 K-팝 아이돌 공연 또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대천관광협회 주관으로 수신제가 열렸고 유공자 감사패수역, 여름시청, 여름경찰서, 119 해병구조대 개소식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 최대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운영하며 입욕 제한 시각도 오후 9시까지 2시간 연장합니다. 한편 제22회 보령 머드축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무창포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4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수학체험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근린공원에 수학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어린이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며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채로운 편의시설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양산시는 물금읍 범어리 일원 15,200여 제곱미터의 공원 부지에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체험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이달 중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 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학체험공원에는 웨비우스 정글짐과 입체도형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육각구조의 잠자리 정글짐 등 모두 15점 내외의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양산시는 녹지 공간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라북도의 제3금융지가 보류된 가운데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뛰어든 데도 원인이 있다는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제금융도시를 일컫는 말인데요. 지난 2009년에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전북도의 금융위원회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 문제가 또다시 도의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전북도의회 364회 정례회 도정질문 둘째 날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금융위원회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은 전북도의 안이한 대처라는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의원들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협업체계도 부실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전북만의 금융모델 구축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농생명 자산운용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과 금융센터 조성, 금융인프라 구축 등 권고사항을 단계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함께 네트워크 보완 차원에서 가칭 전북발전 금융포럼을 계획 중으로 포럼 구성 추진 시 혁신전략 추진 태스크포스 기능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자치분권 포럼의 주최로 김부겸 국회의원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경험과 평소 지녔던 자치분권에 관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부겸 국회의원이 전주를 찾아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 포럼을 통해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균형 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를 통해 전북대학 술문화회관에서 도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부겸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주민의 자발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안을 설파하며 실질적인 제도에 대한 사항을 강의했습니다. 우리 자치분권 포럼은요, 전국적으로 같이 이 어떤 지역을 떠나서 같이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각 지역마다 좀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지역을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각자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졌고요. 갈등이나 견제가 아닌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을 그런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옛날부터 이제 수도 중심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전공에서 그런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니까 뭔가 평소보다 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자치분권 포럼 관계자는 자치분권에 대한 개념을 우리 도민들도 쉽게 알고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강연회를 마련한 사단법인 자치분권 포럼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내의 정치인, 대학 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각 계층이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8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했던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2017년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 세트를 돌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선출직 군수로서 국민에게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두고 오해가 있었다며 국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사실상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행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규모 지역인 점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주시와 주한 스페인 대사관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에서 스페인의 문화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올라 에스파냐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재즈와 플라멩코,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 사진전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전주 시민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글로벌 전주에서 플라멩고로 대표되는 열정적인 스페인 문화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전주시와 주한 스페인 대사관은 오는 20일까지 도시 전역에서 일주일 동안 외국 오리지널 문화의 갈증을 느끼는 대한민국 문화지수 1위인 전주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2019 전주 세계문화주간 스페인 문화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주 세계문화주간의 타이틀은 안녕 스페인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올라 에스파냐로 스페인의 문화를 전주에 소개한다는 의도에서 붙여졌습니다. 행사는 전주 한흥마을 한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주한 스페인 대사가 공동 주최하는 개막식으로 문을 연 후 플라멩고와 재즈 등 스페인의 대표 공연이 선보이게 됩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간직한 전주가 프랑스, 영국, 미국에 이어 스페인이라는 세계적인 문화를 시민들과 여행객에게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부합한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마련과 확산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모임에 송하진 도지사는 상생형 일자리 2-3곳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9일 군산대학교 이노테크홀에서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시장 및 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군산 일자리 노사민정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군산의 전기차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상생형 일자리 이슈에 대해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한국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기차 생산 투자와 새만금의 전기차 협동화단지 투자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상생형 군산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으로 구체적인 상생 협약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의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대타협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경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면서 폭염주의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